여러분들께서는 사석이오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석이오란 성심을 다하면 아니 될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성심을 다해 큰 업적을 앞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기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 시점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9골을 기록 중입니다. 토트넘 입단 첫 시즌인 2015-2016 시즌에 4골을 넣었고 이후 매 시즌 두 자릿수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6골을 기록 중인데 득점률이 다른 시즌보다는 저조합니다. 가장 최근 득점은 지난 3월 초에 열린 노팅엄전에서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서가던 후반 17분에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아 프리미어리그 통산 99호 골을 기록했고 이후 사우샘프턴전과 에버턴전에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 100골 이상 넣은 선수는 33명으로 그중 현역으로 뛰는 선수는 7명뿐입니다. 이 중 103골을 기록한 호날두 다음이 손흥민인데 잔여 시즌에 4골을 추가하면 호날두와 동률이 됩니다. 토트넘의 남은 리그 경기는 9경기로 다음 예정된 경기는 브라이튼과의 대결입니다. 리그 5위와 6위의 맞대결로 경기 수는 토트넘이 브라이튼보다 2경기 더 많습니다. 4위권 재진입을 위해서라도 승리가 절실합니다. 손흥민은 브라이튼전 11경기에 출전했는데 개인 성적은 1골 2도움이며 팀 성적은 7승 1무 3패입니다. 손흥민 개인을 위해서는 물론 토트넘을 위해서라도 득점이 터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손흥민을 지난 경기에 이어 또 다시 미드필더에 기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역할로 90분을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2경기에서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사우샘프턴과 에버턴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사우샘프턴전은 3대1로 이기고 있다가 2골을 내리 허용해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에버턴전도 추가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동점골을 맞으면서 승점 2점을 날렸습니다. 중요한 승부처에서 승점 쌓기에 실패하자 팬들은 전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팬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EPL 득점왕에 오를 정도로 득점력이 좋은 선수를 이반 페리시치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고자 전술적으로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리시치가 손흥민을 희생시키면서 생긴 득점력 감소를 능가하는 공격 효율을 보여준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은 어림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손흥민이 지난 3월 A매치 기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전술적인 역할을 부여받자 헐헐 날아다녔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를 앞두고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이번 경기에서도 전술 변화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으며 부상자도 많아서 선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 어떠한 전술적 변화도 불가능하고 우리는 지난달부터 시스템을 준비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진정하고 인내해야 할 시기라며 기존 전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단순히 손흥민 기용 방식을 떠나서 기존 전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토트넘한테도 득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으로 투박해진 토트넘에서 제 몫을 해내는 선수는 해리 케인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팬들과 선수들이 현재 전술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텔리니 감독 대행의 행보는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스텔리니 감독 대행에 대한 비판 수위가 올라가자 토트넘의 차기 감독 후보에 대한 기대도 올라가고 있는데 드디어 루이스 엘리케가 토트넘과 만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엘리케 감독이 토트넘과 협상을 위해 런던으로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은 토트넘 감독직의 강력한 경쟁자이며 새로운 감독 선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클럽 관계자들과 미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엘리케 감독은 월드컵 탈락 이후 스페인 감독직에서 물러나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감독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결별한 토트넘은 새 감독 선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토트넘을 이끌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와 바이에른 뮌헨과 결별한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뽑히고 있지만 두 감독 모두 토트넘 대신 다른 구단과 협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토트넘이 노리는 감독이 바로 엘리케 감독입니다. 엘리케는 2014-2015 시즌 FC 바르셀로나를 스페인 라리가와 코파 델레이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며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 약 4년간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는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16강 탈락한 뒤 무직 상태입니다. 사실 엘리케 감독은 첼시에 관심을 받았고 포터 감독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첼시 구단과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엘리케 감독이 첼시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동 중이었으나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첼시 임시 감독으로 임명됐고 엘리케 감독은 첼시의 새 사령탑 후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데려올 가능성도 충분한데 매체는 토트넘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고 엘리케 감독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민재에 대한 이적 관련 보도 또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더부트룸은 김민재가 이탈리아에서 화려한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토트넘 하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리버풀이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김민재가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스타디움에서 칼리두 쿨리발리를 대체했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나폴리는 이탈리아 세리에A 우승을 노리고 있으며 다가오는 여름 김민재를 잃을 수도 있고 그는 메뉴보다 리버풀에 입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런던 클럽 소식에 정통한 벤 제이콥스 기자는 커트 오프사이드를 통해 메뉴가 김민재를 스카우트하고 있지만 선수에게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클럽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구단이 리버풀이며 김민재는 유럽 클럽에 단순히 스쿼드의 선수로 이적하길 원치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리버풀행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김민재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를 떠나 이탈리아 나폴리로 이적하면서 빅리그에 입성했습니다. 오랜 기간 정상급 센터백으로 군림했던 쿨리발리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영입됐습니다. 그만큼 김민재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김민재는 스팔레티 감독 중용 아래 나폴리 수비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돌적인 수비와 안정적인 연계 그리고 헌신적인 자세로 골문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나폴리는 33년 만에 세리에A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클럽 역사상 처음 8강 무대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제이콥스 기자는 김민재가 주전 경쟁이 불가피한 맨유 대신 리버풀행과 가까울 것이라며 차기 행선지를 예측했습니다. 리버풀도 김민재를 위해 화끈하게 쏠 준비를 마쳤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영입전에서 이기기 위해 6천만 유로를 지불할 생각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라이스포르트는 리버풀이 김민재 영입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6천만 유로, 한국 돈 852억 원에 달하는 이적료를 나폴리에 지불하려고 한다며 위르겐 클롭 감독은 김민재를 지도하고 싶어 한다고 알렸습니다. 김민재는 수비 본고장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도 독보적인 활약을 하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괴물 수비 재능을 뽐내며 월드클래스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럽 정상급 수비력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포함한 대형 구단이 김민재에게 눈독을 들였는데 알려진 대로 나폴리는 김민재에게 재계약을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루카 디마르지오도 나폴리가 김민재에게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고 있고 바이아웃 금액을 없애거나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재는 둘러싼 이적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양새였는데 공개적으로 많이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일부에서 재계약 합의설이 있었지만 반대로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적 시장 전문가 잘루카 디마르지오는 흐비차 크바라흐엘리아에게 바이아웃이 없지만 김민재에게 바이아웃이 있고 김민재 바이아웃 조항은 두 가지로 구성됐다고 전했습니다. 리버풀은 김민재가 반다이크의 이상적 파트너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이적설에 부담감과 불만을 솔직하게 드러냈지만 선수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시즌이 끝을 향해 치달을수록 이적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월드클래스 선수의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풋메르카토의 산티 아우나 기자는 리버풀 에코를 통해 최근 위르겐 클롭 감독이 26세의 김민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구단은 기꺼이 이를 승인할 것이라면서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리버풀은 몇 달 내로 김민재를 안필드로 데려올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일리메일도 리버풀과 맨시티 그리고 메뉴 모두 김민재에게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계약서에 있는 4천만 파운드, 한국 돈 658억 원의 바이아웃을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트리오뿐 아니라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유럽 구단들도 김민재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김민재는 프리미어리그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풋볼 팬캐스트는 김민재의 국가대표팀 동료인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이 아주 근소한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만 김민재의 대리인은 많은 다른 옵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나폴리 역시 김민재를 계속 붙잡아두고 싶은 만큼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안함으로써 이탈을 막으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리에A 전문가 마테오 보네티의 발언을 인용했는데 보네티는 김민재를 나폴리 수비라인의 중심을 지키는 바위라고 칭했다면서 김민재를 데려올 수만 있다면 버질 반다이크의 이상적인 장기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이스타 선수는 세리에A 한 경기 평균 3.8개의 클리어링과 2.8개의 공중볼 탈취, 그리고 90.5%의 패스 성공률을 과시하며 공에 대한 침착함과 자신감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면서 통산 6골 2도움으로 가끔씩 공격에 가담하는 능력도 두루 갖추고 있어 공수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이 끝나고 김민재 선수가 리버풀로 떠나 손흥민 선수와 같은 리그에서 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는 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나폴리 선수 중 가장 많이 뛰는 선수로 김민재 선수는 A매치로 장거리 비행까지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욱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를 한 시즌 쓰고 이적시킬 예정이라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한두 번 진다고 우승에 지장 있는 것도 아닌데 감독이 선수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이적하기 전에 엄청나게 뽕을 뽑고
최대한 많이 뛰게 할 것 같은데 이러니 선수는 돈 많고 선수층이 두터운 B클럽에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폴리는 돈도 짜게 주면서 정말 죽도록 혹사만 시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시즌은 유난히 괴로운 시즌 같습니다. 부상당해도 월드컵에서 뛰어야 했고 리그도 살얼음판이라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부디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이 끝나면 푹 쉬고 좋은 구단으로 이적하길 응원하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